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정당한 체포 집행에 대해서 또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고자 합니다. 거의 지금 내전 상황인데 야당 쪽과 이렇게 긴밀하게 내밀하게 연결된 그런 우리 공수처가 만약에 무리하게 대통령에 대해서 무력으로 체포 구금을 시도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아마 분노한 국민들이 굉장한 그러한 반발이 예상이 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무력으로 체포를 시도하면 반발이 잇따를 거다 이렇게 반발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공수처에서는 고민이 깊어 보이는데 이번에 재집행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가능한지 안 한지는 좀 둬봐야 될 텐데요. 심지어는 내전이라는 용어까지 쓰고 있는데 좀 가뜩이나 심란한 국민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내전이 뭡니까, 내전이. 근데 어쨌든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가뜩이나 지금 여러 가지 불법 논란도 있고 법에 위반된다 이런 논란도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대테러 부대를 동원한다, 경찰 특공대를 동원한다, 또 경찰 1000명을 동원한다. 이게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찰이 하는 거는 수사권이 있는 정당한 기관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공수처는 불법이다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하자를 치유해서 이걸 집행하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수사가 목적이 아니고 조사가 목적이 아니고 체포 자체가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체포를 통해서 체포하는 장면을 보여서 망신을 주겠다.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 그 공수처가 지금 앞장서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은요. 의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이 있긴 합니다만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이제 보일 경우에는 체포가 가능하죠. 그렇죠. 국회의원들도 불체포 특권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인 경우에는 체포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보고요. 공수처장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공권력이 너무 많이 무너졌고 공수처의 존폐 위기가 있을 정도로 공수처가 정말 집행할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적절히 봐주면서 시간만 끌어주는 것인지 그래서 공수처로 사건이 가지고 와서 오히려 경찰이 집행할 수도 있고 검찰이 집행할 수도 있었는데 시간만 끌어줬다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체포를 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 공수처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위법한 영장을 집행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기 때문에 합법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임했다라고 한다면 체포영장도 또 대통령을 체포하는 이런 일도 없을 것인데 결국 대통령이 자초한 것들을 공수처라든가 다른 기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굉장히 위법하고 불법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에서는요. 지금 수도권 경찰청에 1000명 가까이 되는 대규모 동원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단단히 준비하는 모습인데 지금 경호처 수뇌부를 먼저 체포하는 전략 이런 게 알려지면서 경호처 내부에서는 굉장히 동요하는 분위기라 그래요? 글쎄 그 분위기가 전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니까 어떤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이와 같은 경호처와 공수처 또 경찰과 또 경호처 이런 국가기관끼리 충돌한 이런 상황이 정말 그 경호처라고 편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자칫하다 정말 불상사로 나면 이런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이와 같이 무슨 1000명 가까이를 동원하겠다 이런 오버 액션은 조금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일부 민주당 의원 측에서 경찰과 민주당 측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하면서 경찰과 이른바 내통하는 그런 상황까지 좀 의심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지나친
과다한 그런 물리력 행사 이런 것들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경호처 수뇌부를 먼저 체포하는 전략 이거 관련해서 경찰에서는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경호처는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대통령과 그 가족이지 이 경호처장이나 그 간부들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을 경우에는 경호처 인력들이 경호처장을 경호할 수 없다 이런 판단에서 체포영장을 타겟팅해서 집행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경호처에서 지금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는 경호처 인력들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 줄지는 미지수일 것 같아요. 일단 뭐 경호처장이 지휘부잖아요. 지휘부가 체포가 돼버린다. 그리고 경호본부장이 체포가 돼버린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경호처는 상당히 동의하고 빨리 무너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들이 경호처장이나 경호차장, 수뇌부를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통령실도 뭐 그걸 잘 모르겠습니까? 경호처도 알 거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계급장 떼고 이름 떼고 여기에 대해서 방어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체포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또 뭐 55 경비단 군인들도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이 계급장까지 뗐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신변 노출을 막아서 결국 그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들에게 대항했을 때 혹시 이게 공무집행 방해가 되거나 공무집행 방해가 치상이 될지라도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것저것 고민하면 사실상 체포는 어렵습니다. 공수처에서 체포 의지를 가지고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지만이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이요 어제 외신 기자를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을 하는 입장을 계속 피력을 했는데 연일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평가예요. 네, 말 그대로 뭐 여론전이죠. 지금 현재 뭐 윤 대통령 측은 고립무원 아니겠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좀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권한을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관저에 갇혀가지고 둘러싸인 그런 형태고 뭐 예를 들어서 국내 언론이라든지 외국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상대로 해서 그런 체포영장의 부당성 이런 것들을 뭐 설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태가 이와 같이 체포영장 발부까지 나오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이런 상황까지 온 데는 윤 대통령 측도 굉장히 큰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비상계엄 소판은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서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에서 소환을 했을 때 거기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서면 조사를 먼저 하라든가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수사기관과 협조해서 그런 순리로 풀어나가는 그런 행동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3차 소환에도 불응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체포영장은 무슨 뭐 도주 우려라든지 증거인멸 우려 그것 때문에 발부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 발부되는 거니까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여론전을 펴는 것 저는 뒤늦은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이라도 공수처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 접촉해서 이 문제를 순리로 풀어나가는 그런 행동을 먼저 취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겠다는 이른바 백골단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헌법과 법률이 공정하게 집행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사실 이 백골단 명칭에 대해서 폭력성을 띤 과거의 그런 부대 이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 입장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만 지금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백골단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에나 있던 정치 깡패인 백골단을 2025년도에 새롭게 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치 깡패를 부활시켜 결국 윤석열을 방탄하겠다는 것입니다. 군사 독재 정권의 상징인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2025년 대한민국에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주선으로 기자회견이 열린 상황을 놓고 야당이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민전 의원이 평소에 참 정치평론하시고 이럴 때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스스로를 백골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국회에 초청해서 기자회견을 주선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백골단이라고 저희들은 지금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젊은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 젊었을 때 학생들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폭력 행사하던 그런 조직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 깡패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심지어는 일부 뭐 경찰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폭력을 아주 정당화시켰던 그런 조직인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든가 아니면 탄핵이 부당하다든가 아니면 체포가 부당하다 이런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저런 것까지 국회에 초청해서 기자회견을 주선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김민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난 뒤에 자신이 내용을 잘 몰랐다면서 사과를 하긴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을 모를 정도 나이가 아니잖아요. 지금 2030 청년들은 백골단도 잘 모를 수 있고 반공 청년단도 모를 수가 있지만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교수까지 했던 분이고 나이도 있으셔서 그 역사를 경험했던 분이에요. 3.15 부정선거 때 서북청년단이라고 해서 깡패 조직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민들에게 폭력을 자행한 사람들이 그 서북청년단인데 그것과 비슷한 반공청년단 그리고 백골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두환 시절 때 민주화 투쟁을 했던 사람들을 사복조로 사복으로 옷을 입고 체포했던 분들이 백골단이에요.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마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방해하겠다고 그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겠다라고 지금 국회까지 초청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걸 단순히 몰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핑계에 불과하고요. 김민전 의원이 과거에 어떤 객관적인 얘기를 했던 것과 달리 국회의원이 돼서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극우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어서 참 정치가 저렇게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인가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국회에 등장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야권이 내란 특검법 부결 하루 만에 수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여당은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입장인데요. 여야 입장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계속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얘기했던 것들이 이번 특검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다 해소됐다. 이렇게. 이제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신속하게 공포해서 내란을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게 협조해야 된다라는 말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보면요. 지금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그 여당에서 주장했던 야당이 단독 추천하는 그 독소 조항을 걷어낸 상황이고요. 지금 이런 체포 영장 집행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이 굉장한 혼선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빨리 발족을 해서 이 수사가 일원화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지금 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미 제출했는데 뭐 특별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지금 새로 제출한 법안은 상당 부분 진일보한 게 맞는 거죠. 네. 민주당이 비토권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이 대법원장 추천한 특검 중에서 임명한다 이런 것도 돼 있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특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 자체는 동의하는데 이 명칭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 그러면 내란이라는 걸 단정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한 뭐 특검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예. 내란 특검이라고 하면 아예 내란이라는 걸 단정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에 수사할 수 있다. 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건 여당이 주장하던 또 정부가 주장하던 위헌성을 상당히 해소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제출하기 이전에 여당과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협치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이 주장하던. 그리고 국민의힘도 아니 도대체 여태 뭐 하다가 이제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처음 발의된 게 아니고. 그렇다면 계속 논의되어 왔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논의되어 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지금 논의하던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본인들이 내놓고 민주당과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건 참 게을러도 너무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는 거는요. 지금 고소 고발 사건, 인지 사건까지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빼지 않고 그대로 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특검 수사번호가 무한정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세요? 뭐 국민의힘에서 결국에는 특검하기 싫은 것 같고요. 결국에는 대통령과 개를 같이 하고 있다. 대통령도 검찰 수사는 못 받겠다. 공수처 수사는 못 받겠다. 경찰로 보내라. 또 서부지방법원 영장은 못 받겠다. 중앙지방법원으로 보내라. 또 막상 중앙지방법원으로 가면 영장을 받겠습니까? 또 경찰로 사건이 가면 경찰에 나와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습니까? 또 대통령 관저로 오라고 할 거예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엄 선포 행위가 위법이고 이거 내란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경찰, 검찰, 공수처 다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특검은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야당 추천이 맞죠. 이제까지 특검들은 거의 다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양보해서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맡겼고 대법원장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또한 지금 비토권 있잖아요. 대법원장이 추천했는데 이걸 야당이 비토할 수 있느냐. 이건 좀 위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이것도 야당이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비토권도 없는 것이고요. 수사 기간을 150일로 줄였기 때문에 뭐 고소 고발권이 있다거나 인지 사건을 수사한다 할지라도 150일 내에서만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 범위가 무한정 늘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수사 인력도 더 줄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마저도 거부하고 자신들이 특검법도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최상봉 특검법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특검법을 내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수사 의지가 없다. 수사를 방해할 생각만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특검법, 내란 특검법 원안, 그러니까 그제 부결된 특검법 원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상욱 의원은 탈당 권유에 응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당에서는요, 당론을 따르지 않을 거면 굳이 당에 남아서 정치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탈당 권유란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거는 국회의원은 모든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예. 당의 대표자가 아니고요.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자유로 투표할 수 있는 게 국회법에 규정된 그런 정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전에도 가끔 민주당에서 계속 당론을 강요할 때 국민의힘에서도 비판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나 김상욱 의원도 당론에 무조건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당론 결정 과정에서 참여해서 본인의 소신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 없이 당론이 결정됐는데 당연히 거기서 반대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